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나에게 쓰는 쪽지입니다. 나에게 쓰는 쪽지.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솔직하게 너는 왜 이렇게 조그만해? 너는 왜 그렇게 하고만 있어? 라고 구박받던 한 아이가 그래? 하고서 쓴 쪽지입니다. 나에게 쓰는 쪽지. 우물한 개구리가 되자. 우물한 개구리처럼 있기를 즐기자. 아무 목숨이나 잡아먹지 말자. 우물한 개구리처럼 차갑게 살자. 우물한 개구리처럼 푸른 하늘만 보자. 우물한 개구리처럼 별을 노래하자. 하늘에 대고 둥근 나팔을 불자. 꼭 하나 내 우물은 내가 파자. 별에게서 가장 먼 깊은 우물이 되자. 그리고 옆으로 곁으로 우물을 잇대자. 모든 별이 다 들어올 수 있게 한 우물만 파자. 우주한 개구리가 되자. 이 한우물만 파는 사람이 옆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옆에도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합쳐지면 그게 우주예요. 그걸 융합이라고 그래. 융합.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라고 혹시 들어봤죠? 전할 전자, 또 전화위복 할 때 구를 전자, 또 전문대학 또 전문가 할 때 전자, 한자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오로지 전자예요. 오로지 only. 근데 옛 한자를 보면 이렇게 요게 이게 방추거든요. 방추가 뭐냐면 고치가 있어요. 뉘에 고치가 있으면 거기에서 실을 하나 딱 뽑아가지고 여기다 묶어. 그래놓고서 한쪽으로 돌리면 계속 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쪽으로 돌려야만 나중에 풀어서 쓸죠. 오로지 한쪽으로 돌려야 돼. 중간에 방추를 거꾸로 돌리면은 실이 엉켜가지고 나중에 못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갖다 아래서부터 위로 갔다가 아래서부터 해가지고 통통통하게 계속 감는 거예요. 그걸 방추라고 해요. 그래서 오로지 한 곳으로 간다. 이 방자가 짤 방자예요. 짜다. 방직공 할 때 짤 방자. 추는 이게 추. 그걸 그려놓은 한자예요. 그래서 오로지 전자에 보면 마디촌자가 있는데 이 마디촌자가 손입니다. 손. 편. 나중에 이제 이렇게 술에 차자가 있어가지고 합쳐져가지고 구를 전자 되죠. 요 글자가 우리 예술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반전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거꾸로 도는 게, 뒤집어서 도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반이라고 하는 한자 있죠. 반대한다. 앞에 언덕이 있고요. 여기 손이 있어요. 깜깜한 곳에서 손을 내밀고 더듬더듬 가다가 벽을 딱 만나면 어떻게 해요? 뒤돌아 나와야죠. 방향을 바꾸는 게 반이에요. 앞보고 가다가 뒤쪽으로 가는 게 반이에요. 자동차가 언덕바지에 굴렀어요. 그래가지고 도랑에 처박히면 어떻게 하냐면 수레바퀴가 하늘을 향하고 그 다음에 뒤집히죠. 이게 전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바뀐 게 전, 앞뒤가 바뀐 게 반. 그래서 합쳐서 반전이야. 반전. 반전은 그러니까 야 반전인데 이런 말 쓰잖아요. 기승전결할 때 전이 반전이에요. 기승전결. 거기서 독자의 시선, 추측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집죠. 평이한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이렇게 반전이 생기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술의 묘미죠. 그래서 우리가 저놈이 범인일 거야 생각할 때 그놈이 딱 범인인 경우는 무조건 재미없는 거예요. 반전이 있어야 돼요.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혀야 시청자들은 매우 좋아해요. 저 사람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기라는 게 그거잖아요. 사기 지금 남현희 씨 얘기도 나오고 뭐 전청도 나오고 하는데 사기의 특징이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 범인 아니에요. 모두 다 믿었던 그 사람이 범인. 가까이에 있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신뢰를 쌓는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속여먹는 거예요. 쉬운 공식이 그렇다고 합니다. 5억을 빼먹으려면 2억을 투자한대요. 많게는 3억을 들이기도 한대. 근데 사람이 3억을 투자를 하면 5억 정도는 그냥 갖다 준대 알아서. 신뢰가 3년, 1년에 한 사람에게 1억씩을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3년을 이렇게 썼다. 6년을 투자했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 사람들이 5명을 돌린대요. 올해는 이 사람한테, 내년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얘는 지금 4년 투자한 거예요. 5년 차에 빼먹으면 돼. 얘는 3년 투자한 거예요. 1년 더 투자를 해. 이거 새로 생겼어. 여기 이거. 얘는 지금 막 생겼어. 얘가 제일 부자야. 얘는 7년 투자할 거야. 뭐야? 20억을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투자금이 어디서 나왔어? 제일 첫 번째 사기친 애 거 가지고 얘한테 투자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가장 열심히 보증을 쓰고 가장 빵에 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도 가장 열심히 찾아오고 교회 가서 가장 많이 기도해주고 절에 가서 등 닦아주고 그 사람은 잘못 꼬인 거지 그 사람이 오히려 사기당한 거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신앙심을 갖는 거죠. 가스라이팅.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게 혼인 빙자. 전 재산을 쓸어오는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허약한 제도예요. 돌아서면 남이잖아요. 영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가까운 신뢰 관계라고 믿어요. 그러죠? 연애를 하면 남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고 부인이고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기를 목적으로 결혼을 한다면 몸과 재산과 영혼을 다 강탈당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것도 의형제 맺는 거.
의형제 있잖아요. 뭐 엑스 언니 막 이래가지고 누군가 가까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 돈 없어. 아니 지나치게 나를 너무 귀한 존재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나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정록을 만약에 누군가 뉴스 검색을 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 우연을 가장해서 3일에 한 번씩 나를 만날 수 있어요. 강연 장소에서 또 술집에서 서점에서 또 책 사고 사인 받으러 그래가지고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 저도 씻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가까이 한 사람한테는 조금 내가 경계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살아야 됩니다. 그럴 일 조건 거 아시죠? 너무 진지한 조건. 전문가라고 할 때 이 전문 우리는 두 번째 영어를 많이 쓰죠. 프로페셔널, 스페셜리스트 이런 말 듣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라고 하는 이 전문가라고 할 때의 전문가는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어떤 지식과 기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지식에 따른 책임이 같이 따른 거죠. 하도 방송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비전문가들의 장악, 비전문 정치인들의 어설픈 정치. 그래 만약에 농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만평을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요 제초제 범벅 만들고요 새로운 그 농지를 정상으로 회복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땅을 망치는 수가 생겨난다. 그래서 처음에는 텃밭 정도, 그 정도. 또 농사를 잘 짓는 사람 옆에서 조수, 보조경작 이렇게 하면서 배우잖아요. 배움의 시간을 갖잖아요. 존경심으로. 왜? 앞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으로 따라쟁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그냥 마구 저 밑에 비서부터 해서 실패도 해가면서 정치도. 왜? 백성이라고 하는 위대한 생명을 다루잖아요. 유구한 역사를 다루잖아요.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국민의 머슴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들을 잘못하면 됐고 낭떠러지로 내려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긍심을 깨트려 버린단 말이에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게 역사인데 그 역사적 단절이 온단 말이에요. 분리된 거를 잇는 사람이 아니고 잘 이어진 것을 자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죠.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무당이면은 그냥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하면 그냥 운이 없다, 죽은 사람 이렇게 생각. 선무당을 믿은 네가 잘못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국가의 리더나 사회의 지도자는 그래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앞서간 사람이 그 발자국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단 말이죠.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늙은 코끼리 보세요. 새끼들을 데리고 낭떠러지로 절대 가지 않아요.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3년 전, 4년 전에 먹었던 오아시스를 그대로 찾아가요. 물냄새를 맡고 죽으니까. 그게 리더죠, 리더. 뒤에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그 신뢰.
노마지지라고 있어요. 늙을 노자 말 맞자. 전쟁터에서 막 싸워요. 몽골 막 평원 막 처음 가보는데 싸울 거 아니에요. 징기스칸이 뭐 보통 전 세계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확 싸우다 보면 이게 동서남북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가장 늙은 말을 고삐를 풀어놓죠. 그럼 늙은 말이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 가요. 이제 가자. 이리야 가자. 다 끝났어. 가자. 그럼 말이 다 알아들어. 전쟁이 끝났구나. 이제 가야 되는구나. 어디로? 자기 마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늙은 말의 지혜. 늙을로 말마 갈지자가 뭐뭐 의로 쓰이는 거 배웠죠? 갈지자 뭐뭐 의. 그다음에 지혜지자 노마지지 경험. 하여튼 이 전문가는 전문적 지식을 넘어서서 또한 훌륭한 인품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보살핌, 또 살림, 아우름, 입금 이런 것들에 대한 휴머니티가 없으면 인간적 따스함이 없는 전문가는 나중에 한 번에 몰살시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거나 화공약품을 만드는 전문가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실제로 그런 걸 연구해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어서 그게 이즘 사상이 됐거나 아니면 어떤 사이비 땡땡이 됐거나 아니면 전쟁 광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수도 없이 많은 어린이와 노인과 백성들을 도탄의 죽음에 빠지게 하죠. 그러니까 매우 전문가도 전문가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살림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살림의 대통령, 살림의 교사, 살림의 작가, 살림의 의사, 살림의 엄마 아버지. 그러면 모두 다 남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모여서 그게 하나의 정말 우주 경영체가 되겠죠. 산림 공화국이 되겠죠. 그거를 산림 공동체, 산림 우주 이런 것들을 중요해서 멋있게 이름을 지은 회사가 있어요. 한살림. 좋은 이름이에요. 한살림. 우리는 다 가족 공동체처럼 이렇게 한살림 차렸다 할 때 한살림도 되지만 우주 전체가 다 살리는 일에 내가 우주를 살리는 일에 먹거리든 뭐든지 간에 제가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게 되잖아요. 농업에서도 또는 공업 제품을 만드는 데서도 그것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도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다 그런 어떤 정신으로 가는 게 어떤 회사 이름이 아니지만 그게 바로 본래의 한살림 정신이죠. 쌍자음 속에는 이거는 제가 한번 읽고 한번 느껴보기만 하겠습니다. 쌍자음 속에는 쌍기역을 보고 있으면 마음 꼬부라진 내 등을 누군가 다가와 두드리는 것 같다. 앞에 있는 기억이 나예요. 그가 어깨를 토닥일 때마다 꿈, 깡, 꼴, 꾀, 끈, 끼, 꾼이란 삶의 열쇠가 눈을 뜬다. 쌍디귿을 쳐다보고 있으면 활짝 핀 꽃 두 송이가 벌나비를 부르는 것 같다. 손잡고 높이 오른 두 사람이 멀리 내다보며 기뻐 소리치는 것 같다. 목젖에 햇살이 들이치는 것 같다. 쌍비읍을 굽어보고 있으면 꿈보따리 위에 놓인 밥 두 그릇이 보인다. 너댓 숟갈 서로에게 나눠주는
볼그레한 잇몸이 보인다. 똑같이 줄어드는 빈 그릇이 빛난다. 쌍지읒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지난 봄 꽃대궁과 한여름의 이파리와 늦가을 열매를 다 바치고 뿌리만 꼭 껴안고 겨울을 나는 희망의 갈무리가 보인다. 믿음의 뿌리가 당차다. 우리는 쌍시옷이 되어 손을 맞잡고 봄으로 간다. 도토리 기재기처럼 어깨를 친다. 어미부리를 기다리는 알 껍데기가 아니다. 내가 먼저 알을 깨고 나간다. 서로 어깨를 칠 때마다 싹이 튼다. 땅속 깊은 데부터 발자국 소리를 채운다. 글자의 모양새 가지고 제가 시를 썼는데 이 시 쓰고 사실 기분이 좋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시는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야 한다. 그래서 이 시를 옆에다가 쌍기획부터 쌍시옷까지 해놓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또 한 번씩 써보는 시간. 쌍시옷은 무슨 뭐 한겨울 볕집가리 이렇게 기대는 것 같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장작불을 기대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젓가락 2개 나무 젓가락을 찢는 모습 같다 이럴 수도 있고 뭐 이제 수도 없이 많은 자기만의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채워나가는 그런 것도 괜찮으니까 전국에 계신 국어 교과서 편찬하시는 선생님들 지금 기쫑꽃 마음 깊숙이 제 말씀을 드려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념이 저를 또 끌고 갑니다. 네. 옷걸이 자국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옷걸이 자국. 빨래를 걷는데 내 빨간 스웨터 어깨에 옷걸이 자국이 볼록하다. 힘들어도 어깨를 펴. 날개를 늘어뜨리지 마. 옷걸이에 작은 다갈주머니 내 두 어깨를 부풀려 놨다. 다갈주먹이라고 들어봤어요? 주먹. 다갈주먹은 요 안에 달걀이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걸어 모은 겁니다. 이렇게 살짝. 그 외에는 주먹은 대부분 종주먹 막 이런 거 있죠. 쇠주먹, 핵주먹 막 이런 거 있는데 요 주먹별로 집게주먹이라고 처음 들어보죠? 요거 택견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공격할 때 주먹이 상대방보다 조금 더 앞서가려면은 이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치를 또는 급소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벽돌 같은 거 깰 때, 벽돌 같은 거 깨고 이럴 때 벽돌을 세워놓고 이렇게 치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지점을 탕 때려가지고 쪼개는 거예요. 깨지면 안 아프고 안 깨지면 아니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에 의해서 집게 주먹입니다. 집게 손가락 알죠? 요거 집게 손가락. 엄지, 검지, 집게 이렇게 되나요? 다갈 주먹은 작은 주먹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제가 PPT로 뭐 강연할 때 제일 마지막에 꼭 읽어주는 시 활짝입니다. 누군가한테 뭔가 이렇게 써줄 때 이 활짝이라는 두 글자를 좀 많이 써줍니다. 정말 활짝 폈으면 좋겠다. 구김살 없이 활짝 피는 거. 꽃이 활짝 피다 그러죠? 자, 꽃봉오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안에 꽃잎이 들어있겠죠. 이 조그만데 꽃잎이 꽉 뭉쳐져 있단 말이야. 그러겠죠? 그래서 꽃잎이 이렇게 피는 거 보면 이렇게 핀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름, 우리 옷 중에서 전기 주름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 옷 있죠. 그것이 쫙 펴져요. 그래서 이 주름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꽃주름. 그렇죠. 기억나요? 이렇게 산이 겹쳐 있는 것을 무슨 주름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은 막 지리산이 막 이렇게 공제선이 쭉쭉 있잖아요. 주름진 것 같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있어 멀리 있어. 멀리. 그러니까 합쳐서. 먼 주름. 그러니까 먼 이게 산이잖아. 그러니까 먼 산주름. 그래, 먼 산주름. 아, 먼 산주름. 그 다음에 조개는 다리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밀썰물 그래서 생겨나죠. 네. 이렇게 다리 이동에 따라서 밀썰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뻘이 많이 드러나는 썰물 때 뻘이 많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조개가 먹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이 길어. 그러면 많이 먹고 소화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주름이 늘어나. 크죠. 그러면 쑥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못 커. 그러겠죠?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컸다 못 컸다 컸다 못 컸다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선이 생겨. 선이 생겨나죠? 네. 그건 뭐라고 그래요? 조개주름. 그렇지, 조개주름이라고. 조개주름, 꽃주름, 주름, 주름살. 센서 등한테 꿈을 얻었다. 내 꿈은 이제 켜지는 사람이다. 어둠 속에서 어둠을 뚫고 가는 이에게 나는 활짝 켜지는 사람이다. 소원이죠. 소원. 반대는 꺼지는 사람. 그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꺼져 이씨. 사라지라는 얘기잖아요. 네가 오니까 정말 분위기가 활짝 피었어. 이래야 되는데 아우 너 보니까 그냥 대낮인데도 깜깜해. 우중충해. 야 장마전선이야. 이런 표현을 들으면 좀 그렇죠. 야 무슨 기압골이 뭐 어쩌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대상이 되어서 또 안 되고. 오늘 주인주자 한번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주인주자 맞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운데 촛불이 있고 밑에 촛대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 주인주자를 보면 이렇게 불이 옆으로 비스듬하다고 그랬잖아요. 조건이 그러니까 언제 촛불 켜요? 어둘 때. 촛불이 지금 누워 있다는 건 뭐예요? 바람 부는 바깥. 이거를 충족시킬 때 우리가 주체적 인간, 우리가 영어로 아이덴티티라 주체성, 자기정체성 이거를 확실하게 자기 가치관을 가졌다. 그렇죠. 어떤 때? 바깥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골방에 처박혀 있지 않을 때. 두 번째, 어둠을 인식할 수 있는 저거는 어둠이야. 또 한 가지 곧 어둠이 올 거야 할 때도 빛을 밝히죠. 세상이 깜깜해질 거야 아니면 깜깜해 세상은 이건 인식이란 말이야. 그럴 때 불을 켜는 거는 행동이잖아요. 내가 밝힐 거야.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저 밤을 물리칠 거야. 나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래서 바람 부는 세찬 언덕 바깥으로 그 불을 들고 나아가는 용기, 모험심 이것들이 매우 주체성이 강한 인간의 표식입니다. 세상이 깜깜한 것을 견딜 수 없어서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나 하나만이라도 세상을 밝히려는 빛의 존재가 되는 것. 그거를 주체적인 것. 내가 어둠을 경영하겠어. 어두워져. 추워질 거야. 빨리 불 끄고 자야지. 다시는 바깥에 나가지 않을 거야. 바깥에는 너무 바람이 세차. 그냥 컴퓨터나 하면서
악플이나 달아야지. 남 헐뜯는 건 하고 다른 사람 눈도 못 마주치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예, 골방에서 썩어가는 균이라고나 할까요? 버섯균처럼 균류. 혼자 균이 또 그러잖아요. 혼자 있기 싫어가지고 또 균사체를 막 발사하잖아. 막 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막 그루밍을 만들어서 남 괴롭히는 일을 만들어. 이런 균류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주자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 지금 41세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거는 뉴스가 나왔던 그 해에 41세였어요. 지금 43, 4세? 5세? 7년 됐잖아요. 네. 7년 됐으니까 48세. 8, 9, 0, 1, 2, 3, 6년 됐죠. 6년 됐으니까 47세네. 어우, 여기서 승엽이 좀 나이를 먹어요. 승엽이도. 딱 국민타자 이승엽 2017년 9월 13일 대구 한화전에서 시즌 22호이자 통산 465호 홈런을 친 순간 은퇴를 확신했다고 한다. 갸우뚱하는 기자에게 그는 말한다. 홈런 하나 치고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달라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정말 은퇴해야 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됐습니다.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태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나태한 모습으로 시간을 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은퇴 시기를 참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홈런 딱 쳤을 때 은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홈런을 쳤더니 홈런 하나 딱 쳤는데 기분이 좋았어. 평상시에는 홈런 딱 치면 뭐 당연한 거니까. 내 손 안에서 당연히 홈런 치지. 우리가 공이 투수의 손에서 출발해가지고 포수에 오는 데까지 탁 반응을 이승엽이 가장 빨리 한대 동물적으로. 그래서 홈런을 칠 수 있대. 그게 늦은 애들은 조금만 빠르면 그냥 헛손질만 하는 거죠. 아니면 스윙 폭이 작으니까 내야 안타 정도만 치거나 그래서 요 정도만 하는 거죠. 정말 과학이거든요. 투수의 그 이부터 홈플레이트까지 1루, 2루, 3루를 플레이트라고 그래요. 그 홈플레이트 투수판에서 포수판까지의 거리가 정확히 18.44m예요. 18.44. 여기에서 10cm만 앞으로 당겨도 아무도 못 쳐. 근데 10cm만 뒤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맨날 홈런 쳐. 그게 바로 절묘함이죠. 축구 골대를요 10cm를 더 크게 하거나 20cm를 더 줄이면 야 더 재밌을 것 같잖아. 축구 경기 엉망된 재미없어서 1대2, 2대3 요 정도 경기가 깨지는 거죠. 막 8대 11 막 이렇게 나와. 농구 경기처럼 축구가 골이 잘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지만 그 채널 돌려버립니다. 1대 0 가다 1대 1 가다가 2대 1로 그 언저리 타임에서 조금 1분 2분 남았을 때 극적으로 공을 넣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다 솟구쳐 오르잖아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막 맥주에 막 빵하고 들어다니면서 막 그냥 기름 솥에서 통닭 튀기는 막 소리가 지글지글 나죠.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봐봐요. 혼자 하는 경기 중에서 가장 신사적인 경기 중에 최고 부자 나라이거나 신사들이 하는 경기가 뭐 있어요? 골프. 네트 경기 중에서는 뭐가 있어요? 테니스가 있어요. 그보다 작은 테이블 테니스. 테니스 경기장 전 세계에서 보면은 쫙 사람들이 3층까지 4층까지 막 뭐 관람하는 거 봤죠. 수도 없이 돈을 막
한 50만 원씩 내고 들어가서 막 본단 말이에요. 정확히는 50만 원인지 모릅니다. 많은 돈을 내고 본단 말이죠. 축구 경기죠. 6만, 7만, 8만 이렇게 모여서 일제히 하면서 축구를 뛰다가 죽은 축구 선수는 없어도 축구를 보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안방에서 또 경기장에서 정말 많이 죽어요. 열광의 도가니. 인간이 호모 루덴스, RUDENS, 유의적 인간. 인간이 만든 놀이 중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대표적.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축구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거는 어떤 동네만 좋아하죠. 미식 축구 막 이런 거. 뭐 무슨 피구 이런 거 국제 경기 무슨 뭐 족구 이런 거 조금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가장 절묘하게 만들어놓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야구보다 오히려 축구를. 야구는 특정인이만 좋아해요. 축구는 3세, 4세 아이들부터 할아버지들까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아프리카에서 축구공 하나 돼지 오줌부로 축구공을 만들잖아요. 지푸라기를 들들 말아가지고 그걸 축구하잖아요. 은퇴까지 11경기를 남겨놓은 초가을이었다. 홈런 공처럼 날아가던 새도 만렙을 채운 다크서클도 몸과 마음을 다한 끝자리가 은퇴구나. 가슴이 묵직해졌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최선이란 말을 자신의 글러브에 딱 받아앉는 순간이었다. 저도 요즘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저에게 시가 다시 좋은 시가 올까? 망설이는 순간 은퇴식이구나. 이 타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게으를 타자인데 타성이라는 낱말 안에는 고장난 스프링이 있다. 멋지죠? 고장 스프링. 이완과 수축을 하지 않고 어느 순간 쭉 늘어나면 스프링의 효용성이 없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행복한 표정이죠? 여자아이잖아요. 네. 근데 수염이 보여. 너무 귀여워. 다크서클입니다. 단무지 하나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좋죠? 그림. 단무지 더 키워볼까요? 단무지. 아, 반달 같아, 그죠? 백반집 온갖 반찬 가운데 단무지 3조각은 참 보잘것없지만 중국집 짜장면 한 그릇에 단무지 한 조각은 무지무지 독보적이다. 너처럼 황금빛이다. 단무지 무지무지. 단은 달달한 뜻이고 무는 무고 지는 짠지. 단무지. 오직이라는 한자. 그래서 새는 오직 입으로 노래한다. 다만 꽁지 짧은 새 추자. 새 추자인데 이게 꽁지 짧은 새 추자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오직 유자. 오직 유자가 들어간 사자성어. 오직 하나뿐 둘도 없다. 하나가 뭐예요? 한자가? 유일 무이. 유일 오직 하나. 무이 둘도 없다.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요. 마음을 살려고 어느 날 어떤 곳에서 이쁜 사진을 하나 발견했어요. 파란 진초록의 코스모스 밭인데 거기에 일찍 여름에 아주 선홍빛의 조그만 코스모스 하나가 딱 펴 있어. 그 사진을 찍었어. 어느 무슨 모래밭 같은데 강변이었던 것 같아. 사진작가가 찍었죠. 그때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없을 때니까. 그래서 그놈을 가위로 싹 오렸죠. 그리고 밑에다가 제가 유일 무이
요 네 글자만 딱 써서 예쁜 봉투에다 넣어서 보냈어요. 못 알아먹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없었어요. 한자로 썼어요. 못 알아먹어. 그 소녀와 지금 함께 삽니다. 아, 한자가 건진 사람 한문으로 채워보세요. 이 오직일자를 볼 때마다 남의 사진을 가지고 사기를 친 저를 반성합니다. 여러분들도 곧 이제 무슨 빼빼로다 이런 것도 그러죠. 그런 날은 참 국적불명의 날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날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날을 통해서 어떤 정체되거나 엉킨 감정, 사랑이 있다면 슬쩍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우연하게 제가 있는 이야기발명연구소 근방에 어느 마트에 갔더니 받으면 정말 기쁠 것 같은 그 빼빼로 4개인가 5개 안으로 들어가 있고 꼭대기 성화봉송처럼 돼 있는 거에 곰인형이 하나 딱 앉아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5,000원이래. 순간적으로 조금 비싼가 아닌가를 계산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걸 주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주면 좀 마음이 풀릴 것 같은. 그럴 때는 그런 날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꽉 묶인 건 아닌데 접촉 위안이 좀 필요한 사람 줘야지. 줘야지. 네. 여보 기다려. 자 오늘 또 즐거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나날이 신령 희망 쪽으로 아직 오지 않은 날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나날을 꾸려나가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